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. 김현희의 시계는 거꾸로 갔어요. 김현희는 한국의 좌익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. 왜냐? 좌익들이 극진하게 모시는 김정일을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.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김현희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김현희가 살아있는 한 김정일은 악몽을 꾸게 됐어요. 저렇게 몸이 저렇게 나와버린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김현희라는 존재 때문일 겁니다. 그리고 김현희는 115명을 죽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국가가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. 이 여자를 사형에 처하면은 나중에 좌익들이 그 사건을 안기부가 저질렀다고 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. 사형 확정 선고를 한 다음에 사면을 해줬습니다. 사면.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? 만약 죽였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? 김현희를 죽였으면은 안기부가 시켜놓고 죽여버렸다. 증거 말소했다.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김현희는 살았기 때문에 115명을 죽게 한 것을 속죄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.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속죄를 하고 있어요. 어떤 속죄를 하는가? 첫째는 이 사건은 김정일이가 지령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김정일 정권이 미국에 의해서 테러 지원 국가로 딱 묶여가지고 20년 동안 경제 제재를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놈도 겁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항공기 폭파 사건 같은 것 대규모 테러는 20년 동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한영 암살 같은 걸 하고 있죠. 그러나 테러는 하지 않고 있어요. 두 번째는 리은혜라는 납치된 일본인의 존재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납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전에 일본에서는 납치된 사실을 경찰이 다 알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. 그러나 리은혜라고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김현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로소 납치자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김정일까지 고백을 해가지고 5명을 보내주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. 당시에 일본의 정계의 실력자인 가네마루라는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일북 수교를 하고 100억 달러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일북 수교 회담이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요.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북한한테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국, 일본, 미국 중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 유명한 망령봉호도 요새는 일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. 수입품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. 자, 이렇게 김정일의 손을 묶었습니다. 또 김현희는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이 사람이 97년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유가족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8억 5천만 원을 그 유족회에 주고 갔습니다. 주고 결혼했습니다. 8억 5천만 원. 그런데 그 유족회 중에 일부 유족들입니다. 그 115명이니까 유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 중에 한 10명도 안 되는 유족들이 지금까지 김현희는 가짜다 하고 돌아다닙니다. 김현희를 29만 원에 현상수배합니다 해가지고 데모하고 돌아다닙니다.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함정을 파고 있는지는 몰라요. 1988년 12월에 리비아가 카다피가 페남기, 미국의 내셔널 플랫 캐리어라고 합니다. 미국의 국기를 단 유일한 항공사가 페남인데 페남기를 스코틀랜드 로크빌이라는 데서 폭파시켜가지고 270명이 죽었어요. 이것을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리비아에서 한 거다 하면서 밝혀냈습니다. 그래서 리비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. 나중에 카다피가 손을 들었습니다. 손을 드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 1인당 1,000만 달러씩 해가지고 27억 달러를 배상을 했어요. 27억 달러. 그 셈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칼 유가족들이 김정일에 대해서 11억 5천만 달러를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유족들이 김현희는 가짜다라고 하니까 지금 1인당 1,000만 달러 받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김현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.
이동복 선생하고 저하고 몇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요.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. 저도 그것을 읽어보고 얼마나 당했는지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나는 5심을 받고 있다. 법원에서 3심, 국정원 재조사를 해가지고 4심, 지금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받고 있다. 5심을 받고 있다. 나는 이민재판을 당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예요. 2003년 11월 18일에 MBC PD 수첩이 있어요. 김현희의 진실을 밝힌다는 제목의 PD 수첩이 방영됐습니다. 이 방영을 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김현희를 찾아와가지고 그 방송에 출연하라고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. 거부를 하니까 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어디 나가 있는 사이에 MBC PD 수첩 취재팀이 와가지고 그 문 밖에서 노크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11월 18일자 PD수첩을 보면은 김현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옵니다. 불 켜진 집도 나와요. 살고 있는 호실 바로 앞에서 기자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까지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로 김현희가 그 집에서 피신해가지고 지금 모처에 가 있어요. 1997년 2월달에 1997년입니다. 2월달에 이한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이한영이 누구냐 하면 김정일의 첫째 부인의 언니의 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김정일로 보면은 뭡니까? 무슨 처조가좀 되죠. 자, 이 사람이 암살됐습니다. 왜 암살됐냐? 그 1년 전에 김정일 로얄 패밀리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일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책을 썼더니 북한에서 공작원 2명을 보냈어요.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흥신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한영이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. 이 흥신소 직원들이 경찰관하고 교도관한테 물어가지고 이한영이가 사는 집을 북한 공작원한테 알려줬어요. 그래서 이한영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딱 기다렸다가 머리를 쐈습니다. 열흘 뒤에 죽었어요. 자, 그러면 김현희, 이한영이보다 100배 더 죽이고 싶어하는 김현희가 사는 집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MBC PD수첩. 이자들이 작년 4월 29일에 광우병 소동을 일으킨 이런 조작방송을 했습니다. 이런 MBC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? 이런 MBC가 경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겠다고요. 이런 MBC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대로 선진 인류 국가로 갈 수 있습니까? 쉽게 말하면 MBC가 죽든지 대한민국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도 기자로서 특종 욕심이 많은 기자입니다. 우리 문명국가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사람의 사는 곳을 화면을 통해서 저렇게 생생하게 알려준 것은 MBC밖에 없습니다.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. 만약 외국에서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사장, 보도국장, 담당 PD 다 사표입니다. 사표. 그것은 법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. 자율적으로. 이게 바로 도덕적 책임입니다. 김석기 씨가 져야 될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 아니고 이게 도덕. 자, 그런데 김현희 씨의 이야기는 자기가 그 MBC PD 수첩에 출연 안 하는 게 잘 됐다는 거예요.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 프로를 보고 거기 MBC PD 수첩에 김현희 씨가 출연해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느냐? PD 수첩이 파놓은 시나리오에 의해가지고 그 함정에 김현희 씨가 빠져가지고 김현희가 자기 입으로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. 요렇게 보도했을 것입니다. 요렇게 보도했어요. 요렇게 보도했어요. 이것을 국정원이 시켰다. 국정원이 그 함정에 빠지도록 김현희 씨를 밀어넣었다. 그래서 지금 김현희 씨는 국정원이 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 있습니다. 지금 국정원이 아닙니다. 구국정원, 노무현 시대 때의 국정원이다. 그래서 국정원의 담당자를 문책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뒤에 KBS는 일요 스페셜을 해가지고 2시간 방송을 했습니다. 2시간 방송. 이것을 본 김현희 씨는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느냐. 하도 그 프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
내가 혹시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나도 헷갈리더라는 거예요.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.